뭐라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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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케 쌌노? 안녕하세요. 시골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대구까지 왔습니다. 제 차 예의 바른 시트 수리하러 맡겨놨거든요. 보험 불러가지고. 그래서 진료를 마치고 1시간 반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대도시에 오니까 자동차 대리점도 진짜 많네요. 좋은 차들 진짜 많다. 대도시에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는지.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지하철도 타고 기차도 타고 하니까 정신이 상그럽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힘들지 않나요? 테슬라 바로 옆에 렉서스가 있네요. 차 디자인이 참 멋있긴 합니다. 제 차 수리를 못했답니다. 시트가 못 고치겠다고 하네요. 그래도 펴놓기는 했답니다. 못 고치겠답니다. 그래서 통째로 갈아준다고 시트를 주문을 해놨답니다. 로켓도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 시트를 하나 못 고쳐가지고 사람을 이 고생을 시키고, 너 진짜 좀 반성해야 된다. 뭐라카노? 기름값이 너무 적게 나와서 한번 봐준다. 뭐라카노? 제 차 여기 있네요. 어떻게 고쳐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왔는데 아는 척을 안 하네. 그렇지, 나 왔잖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펴놓기만 했네요. 못 고치겠는가 봅니다. 그죠? 고정은 잘 돼 있으려나? 고정은 잘 돼 있네요. 그래도. 필터 빠져나오는 것까지는 되는데, 차를 수리는 못했답니다.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네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통째로 갈아주겠죠. 그죠? 다시 한번 수리한 의자에 잠깐 와봤는데, 이게, 수동 의자인데도 이렇게 못 고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픕니다. 막 뜯었다가 제대로 결합도 안 해놨네. 뭔가를 수리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통째로 갈아 끼운다는 그런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대부분 블록화 해가지고 통째로 나중에 갈아 끼워준답니다. 뭔가 아쉽다, 그죠? 근데 뭐 안 고치고 싶어서 안 고쳤겠습니까? 해보니까 못 고치겠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발전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차박을 못하네. 이거 하나를 못 고쳐가지고 차박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비가 와서 문을 열어봤는데 물이 실내로 유입되는 거는 저는 없네요. 문을 열어봐도 물이 막 쏟아져 내리진 않는데, 많이 오면은 이런 데를 타고 물이 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열리면 이런 데가 물이 쏟아질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느낌에 홈이 있기는 한데 물이 가량으로 쏟아지면 이거 어쩔 수 방법이 없는데, 그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게 맞나? 문이 데이고 있네요.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자국이 남거나 그러진 않네요. 저 시트 색깔이 조금 이쁜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네요. 모드 트랩을 설치를 해놨는데 제가 달았는데요, 생각보다 좀 힘듭니다. 이거 높이가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 근데 요 밑에가 고무처럼 돼 있어가지고 긁혀도 대부분 부러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낮으니까 데입니다. 자주 데입니다. 자주. 모드 트랩 설치할 때 요 안에 고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꼭 요 안쪽으로 제껴가지고 안에 꼽아가지고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하나 갈아 끼웠습니다. 각도가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순정은.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나 사가지고 제일 유명한 걸로 하나 갈아 끼웠습니다. 이것도 할 때 뺄 때 완전 부서지는 소리가 나긴 나던데, 그래도 부서지진 않더라고요. 갈아 끼우니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순정 거울이 엄청 두툼하고 기민 기능이 들어가서 그런가 굉장히 좋은 거울이던데, 그걸 안 쓰려니까 너무 아까웠습니다. 조수석인데 앞뒤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요. 여기는 요추 받침대. 핸드폰 충전기, 무선 충전기인데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우리가 폰을 충전할 때 선에 연결하면은 한 2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얘도 올려놓으면은 선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거는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깔깍깔깍거리죠. 이렇게 열면은 엄청나게 깊은 공간이 나오고요. 보통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도 엄청나게 깊은 공간. 저는 주로 충전기 같은 거 어댑터를 넣어가지고 다니고요. 저희 와이프도 이 글라스를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글라스 보면서 뒤로 누워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가니까, 원래는 테슬라 1억 3천에 샀을 때 테슬라를 누가 1억 3천에 사냐고 막 그랬던 마누라인데 이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제 차를. 차에다가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엑스맨입니다. 엑스맨. 좋아하는 영화 이름을 땄습니다. 어플 한번 보겠습니다. 어플 보면 이 블랙박스 있죠. 블랙박스 들어가 보면 블랙박스에서 최근에 찍혔던 거 이렇게 쫙 나오죠. 감시 모드 같은 것도 되던데, 꼭 충격을 안 가해도 옆에 주변에 누가 사람이 지나가거나 차가 가까이 되거나 이러면 이런 게 다 찍혀져 있더라고요. 핸드폰 캘린더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캘린더 같은 것도 다 볼 수가 있고요. 메시지나 뭐 이런 거 다 되죠. 말 그대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토이박스 같은 거 들어오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차량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라이트 쇼,
붐박스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배기가스, 뭐 방구 소리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가 방구를 좋아하나봐요. 여기 보면 방구 소리 나오는 게 제법 많습니다. 여기 보면 메가폰이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를 메가폰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차 주변에서 소리가 나요. 내가 안에서 하는 얘기들이 밖에 들리나봐요. 신기하죠? 경적음을 해가지고 방귀라고 하잖아요. 그럼 방귀가 경적음으로 방귀가 나옵니다. 재밌으면서도 듣는 사람은 좀 황당하겠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매도 있네요. 한번 볼까요? 방귀 깜빡이, 뭐 희한한 게 있죠. 트랙스라는 기능도 있고, 뭐 로맨스, 뭐 스케치패드도 있네요. 그림 그리는 게 있나 봅니다. 아이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겠네요. 화성 모드, 뭐 산타 모드, 레인보우 로드,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기능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컴퓨터에 속합니다. 이거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아, 내가 그래도 전자기기 좀 사용하는 사람인데, 라고 해도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설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토 스티어, 이게 자동으로 핸들이 돌아가는 거고요. 이거는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크루즈 차간 거리는 7까지 돼 있습니다. 저는 보통 5나 4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오토스티어 활성화 한번 요거 한번 딱 클릭하면은 오토스티어가 활성화되어 있게 돼 있고, 이게 노아입니다, 노아. 고속도로 올라가면 자동으로 해주는 건데, EAP를 사야지 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EAP 3개월 지금 무료 사용 중이라서 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행할 때마다 활성화, 예, 아니요 할 수 있죠. 속도 기반 차선 변경은, 이걸 매드맥스로 하면은 앞에 차가 조금만 가로막고 있으면 확 바꿉니다. 이게 마일드 정도로 해놓으면은 앞에 차가 조금 답답하게 가더라도 차선 변경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마일드가 맞아요. 마일드로 가다가 내가 진짜 답답하다 이러면은 깜빡이를 켜면은 차선 변경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고, 차선 변경 전에 승인은 예를 해놓으면은 차선 변경을 하려면은 깜빡이를 이제 누르면은 차선 변경이 되고, 이거 승인을 안 해주면은 뭐 이게 승인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다가 자동적으로 그냥 기능이 꺼지고 그 상태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차가 240km까지 갈 수 있나봐요. 속도 제한을 최대치로 올려놨고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100% 적용이 안 돼가지고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혹시 차 구매하시기 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확인해보고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줌도 됩니다, 줌. 나 화상회의 같은 거 하려면 저런 걸 쓸 수 있나 봅니다. 여기 보면 카메라가 있거든요. 실내 카메라. 줌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회의 같은 거를 하실 수 있나 봅니다. 내비게이션은 대부분은 길을 좀 잘 찾아가는 편이긴 한데 히맵이라든지 카카오 내비보다는 좀 못한 것 같고요. 속도 카메라 있는 거를 전혀 안 알려주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규정 속도로만 설정해놓고 다니니까 속도는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 구간 단속 이런 거 안 알려줍니다. 아, 이거 근데 어떻게 찍었노 이거. 근데 진짜 우리 집도 보이겠더라고요. 맵이 이게 구글 맵인 것 같던데 되게 이 화질이 좋습니다. 이렇게 확대 보면 진짜 끝까지 확대되죠.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겠더라고요. 어떻게 찍었지 이거를. 지도 보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최신 지도는 아니고 한 2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주변을 한번 보니까 2년 전쯤에 생겨있던 건물이 안 찍혀있는 걸로 봐서는 바로 오늘 뭐 이런 지도는 아닙니다. 아, 이 공항. 여보, 너무 좋지? 승차감 어때? 좋지? 테슬라 산 거 좋지? 잘했지? 잘했네. 그래. 여러분, 마누라도 이제 만족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잘 샀답니다. EAP를 통한 노아에 대한 최적의 설정을 제가 찾았습니다. 연휴에 아이들과 함께 자연에 나와 있습니다. 집 근처에 괜찮은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 이렇게 연휴에는 나와서 가족들과 같이 놀면 힐링도 되고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모델 X 2주 정도 탔는데 타면서 느꼈던 장단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800km 정도 탔는데 제일 만족도 큰 거 첫 번째, 공간이 진짜 좋아요. 공간이 7인승 시트인데 접고 이렇게 하면 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프렁크라고 있죠, 프렁크. 거기에도 굉장히 접이식 의자 같은 거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 제일 만족도가 큽니다. 그리고 자전거, 접이식 자전거 2개 하고 유아용 자전거 1개 통째로 이렇게 실리죠. 아이들 2명이랑 이렇게 자전거 타러 나가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로 기름값. 이전에는 한 달에 40만원 정도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딱 1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꿀이죠, 꿀. 대신에 이제 기름 주유소는 한 4번 정도 이렇게 갔거든요. 10만원치씩 4번 정도 넣었는데 지금은 이게 뭔가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미리미리 충전을 하다 보니까 한 7, 8번 정도 이렇게 충전 자리에서 충전을 하는 식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해요. 신경 쓰기도 하고, 연휴 같을 때는 자리를 꽉 차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럴 때는 조금 뭔가 불안하더라고요. 슈퍼차저를 또 찾아가려면 거리가 제법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충전에 대한 뭔가 불안감이라 해야 되나? 기름 주유소는 언제든지 어딜 가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충전은 그게 좀 안 된다. 그런 점은 좀 아쉽고, 어쨌든 충전값이 너무 좋고요. 소모품비도 확실히 적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소모품 갈 건 없었으니까 굉장히 돈을 절약할 수 있겠죠. 차 이거 비싼 차 산다고 제가 기둥뿌리 하나 뽑았는데 집에서 기둥뿌리 뽑은 값을 지금 다시 벌고 있죠. 돈이 이게 굳습니다. 공영주차장 반값이고 대부분의 대중교통 옆에 있는 주차장은 50% 할인되더라고요. 고속도로 50% 할인되죠. 뭐 돈을 안 아끼고 싶어도 돈을 막 아끼게 해줍니다, 나라에서. 그런 게 진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차 한 대 값 나오겠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뭐 배터리를 통째로 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그때까지는 어쨌든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도 엄청 싸죠. 세금도 10만원. 와, 예전에는 40몇만 원씩 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진짜 돈을 막 굳게 해줍니다. 세 번째, 가족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이 차 산다고 했을 때 마누라가 결사가 안 됐죠. 1억 3천짜리 테슬라가 말이냐 빵구냐 이러면서 미친 거 아니냐면서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차 처음 나왔는데 시트 고장난 거 보고
당장 환불받아오라고 환불해오라고 막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몇 번 타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장이 뚫린 유리하고 그런 음악적인 거, 그 다음에 애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모니터로 뭐 넷플릭스든 유튜브든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뭔가 편안하죠. 와이프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차 산 거에 대한 보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점이 좀 장점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스피커가 22개라고 하는데 스피커를 직접 세어보니까 12개 정도밖에 못 세겠더라고요. 나머지 10개 정도의 스피커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건지. 전면 유리 밑에 보면 엄청 큰 스피커가 하나 있거든요. 그 안에 아마 10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넷째, 오토파일럿이죠. 오토파일럿. 근데 이제 저한테 맞는 세팅을 찾았어요. 그냥 오토파일럿은 아니고 제가 지금 3개월짜리 그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쓰고 있거든요. 오토파일럿 이건 제가 사실 이 차 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실제로 써보니까 만족도가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EAP라고 400만원 정도 주고 사려고 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EAP가 있어야 차선 변경이 됩니다.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은 EAP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점 첫 번째, 인지도가 없습니다. 인지도. 테슬라 인주는 아는데 이게 모델 X 인주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델 Y인 줄 알고. 디자인이 일단 고급지지 않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보거 닮았다. 보거. 물고기 디자인이죠. 물고기 디자인. 보고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고급진 형상은 사실 아니죠. 심플하고 딱 전기차다운 디자인이긴 한데 그렇고요. 둘째가 고속 풍절음이 좀 심한 편입니다. 능동형 소음 저감 시스템이라고 들어가 있긴 한데 그거를 켜도 고속에서는 뭔가 아쉬워요. 뭐 소음이 좀 있는 편입니다. 셋째, 결함이죠. 결함 하나도 없었다는 차는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그죠? 결함, 거기다가 잡소리 다 있죠. 다. 지금 없다는 분은 지금 없을 뿐이지 곧 올라옵니다. 결함이 생기면 수리라도 잘해줘야 되는데 결함이 생기면 이건 주로 통째로 갈아 끼워쁘죠. 부품 오는데 또 걸리는 시간이 제법 길죠. 얼마나 걸리는지도 제대로 모르고요. 만듦새가 아직까지는 뭔가 부족하다. 뭔가 부족한데 발전해 나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잡음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시트는 못 고쳤는데 잡음은 또 깔끔하게 고쳐서 왔더라고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또 잡음이 올라옵니다. 슬슬 올라옵니다. 넷째, 차 가격을 시가로 정하죠. 시가로. 아, 이런 회사가 있나 싶긴 한데 가격을 갑자기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난리를 치고 있죠. 이번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1300만원 정도 할인된 가격에 사서 사실은 고맙기는 한데 이 제값 주고 사신 분들을 생각하면은 이 뭐 마냥 기뻐할 수는 없죠. 여기서 갑자기 또 1000만원 할인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중고차 값까지 같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긴 한데 나중에는 근데 확 올려버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시가입니다. 시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애초에 차 나올 때 바로 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몇 개월 정도 기다리면 차값 떨어질 텐데 그때 가가지고 사지. 이 누가 차 나오자마자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찍 사면 눈탱이를 제대로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0점 만점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한 7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마누라한테 차 살 때 내 평생 탈 테니까 제발 사주세요 하고 샀기 때문에 보증기간 연장까지 해가지고 제가 8년은 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아끼면서 타고 또 마누라 차도 바꿔야 되고 부모님 차도 바꿔야 되고 하면 또 차 사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타면서 발생하는 장점, 단점, 뭐 적응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동차 유튜버가 아닌데 본의 아니게 자동차 유튜버처럼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시보르사였습니다.